중국이 한국을 보며 질투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의 뉴스룸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놨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복수하기 위해 충격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대전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 거대한 2차 대전 산업을 바라볼 때 중국은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충격적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중국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면서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한꺼번에 건설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의 원전 운영 국가가 될 것입니다. 세계원자력 협회 WNA에 따르면 5월까지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수는 59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한국에 복수하려는 큰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해 한국도 강력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2차 대전 산업의 영역에서 그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이 수익성 높은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자 중국은 예상치 못한 조치를 취해 한국의 발전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역경을 딛고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중국의 공세에 강력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운영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전례 없는 수의 자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충격적인 조치와 그 잠재적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저 중국의 2차 대전 산업에 대한 충격적인 행동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의 전쟁 산업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충격적인 행동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차 대전 산업에서 한국의 입지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중국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개발하여 두 번째로 큰 운영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전략에는 특히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동부 해안에 중국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장성, 장수성, 푸젠성, 복원성 등 중국 동부 연안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이 지역은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들 발전소가 탄로 단층선에 근접해 있고 화산 활동의 가능성으로 인해 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성 물질이 단 3일 만에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리튬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한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리튬 광산 통제를 통해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2차 대전 산업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나트리움 배터리로 알려진 더 저렴하고 풍부한 소금 배터리를 개발하면서 한국의 리튬 배터리 산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나트리움 배터리는 저온에서도 용량을 유지할 수 있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한국의 기적 같은 역전과 중국에 대한 강력한 타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이 역경에 맞서 승리하는 놀라운 반전과 중국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보복 조치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방법과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은 4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한국은 2차 대전 산업에서 중국의 입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인식하고 강력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시장을 다변화하고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하고 중국 조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보복 조치입니다. 2차 대전 산업을 장악하려는 중국은 한국의 입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충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은 더 저렴하고 풍부한 소금 배터리를 개발하여 한국의 리튬 배터리 산업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대량으로 건설하면서 중국과 한국 모두의 잠재적인 위험과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를 견뎌낸 한국의 저력은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한국의 회복력과 2차 대전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와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한국이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인 파트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번째, 중국의 자원 지배입니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의 강력한 대응 전략과 복원력으로 인해
중국의 자원 지배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의 2차 대전 산업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견뎌낸 한국의 능력은 중국의 자원 지배가 당초 예상만큼 간단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섹션은 두 번째로 큰 운영 국가가 되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2위 석유 생산국이 되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이 펼쳐지는 모습을 정기적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의 원자력 발전소 운영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 중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입니다. 특히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대거 건설함으로써 중국은 제2의 원전 산업에서 한국의 입지를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장성, 장수성, 푸젠성, 보건성 등 중국 동부 해안은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잠재적인 위험과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들 원전이 탄로 단층선에 근접해 있고 화산 활동의 가능성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 모두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튬 시장에서의 중국의 지배력은 두 번째로 큰 리튬 생산국이 되려는 중국의 야망에 더해집니다. 중국은 한국을 압박하고 소금 배터리와 같은 대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리튬 배터리에 크게 의존하는 2차 전장 산업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강력한 대응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리튬 배터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2차 대전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중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발전소가 탄로 단층선에 근접해 있고 화산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4가지 주제는 이러한 우려의 주요 측면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안전 문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은 항상 내재된 안전 위험을 수반합니다. 탄로 단층선과 원자력 발전소의 근접성 및 화산 활동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치명적인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중대한 우려 사항입니다. 두 번째, 환경 영향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신중한 관리와 폐기가 필요한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으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 협력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는 국제적인 협력과 안전기준 준수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투명성과 협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경우 이러한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마지막 4번째, 경제적 영향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는 막대한 재정적 투자가 수반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정화, 보상, 원자력 에너지의 대중의 잠재적 신뢰 상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이러한 우려는 철저한 위험평가와 안전 프로토콜의 엄격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중국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과 위험을 살펴보고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 및 위험성입니다. 탄로 단층선과의 근접성 및 화산 활동 가능성으로 인해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해안을 따라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은 이러한 시설의 안전성과 주변 국가, 특히 한반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주요 위험 중 하나는 원전 사고의 가능성입니다. 중국에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발전소 중 하나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되어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탄로 단층선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는 점도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탄로 단층선은 중국 동부를 가로지르는 주요 활성 단층선입니다. 원자력 시설과의 근접성은 잠재적으로 원자력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진 활동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화산 활동 가능성은 또 다른 위험 요소를 추가합니다. 중국 동부 해안은 화산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역에는 여러 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화산 폭발이 발생하면 시설의 안전과 안정성이 손상되어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원자력 발전소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설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은 한국 내 수백만 명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모두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 보안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중국의 리튬 시장 지배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저렴하고 풍부한 대체재를 계속 개발하면서 리튬 시장에서의 중국의 우위는 한국의 2차 전지 산업 입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4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국의 리튬 지배력입니다. 중국은 2차 대전 산업에 필수적인 세계 리튬 광산을 장악하여 한국을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튬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중국은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의 대응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리튬 지배력에 따른 위협을 인식하고 있으며 리튬 배터리 산업에서 자국의 입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리튬 배터리의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나트륨 배터리 기술입니다. 중국은 나트륨 배터리 기술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향후 리튬이온 배터리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는 충전 용량과 에너지 밀도가 개선되어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한국의 리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중국의 더 저렴하고 풍부한 소금 배터리 개발은 한국의 리튬 배터리 산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나트륨 배터리 기술이 시장에서 선호된다면 한국 리튬 배터리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독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리튬 배터리의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이 리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대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 2차 전장 산업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과 위험은 무엇이며 특히 한국과 관련하여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한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과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원전 사고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들 발전소가 한국의 동해안에 근접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이들 발전소가 단층선 근처에 위치해 있고 화산 활동의 가능성도 있어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성 물질이 단기간 내에 한반도에 도달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이 리튬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려 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리튬 배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리튬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한국의 리튬 배터리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더 저렴하고 풍부한 연배터리를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는 저온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야심찬 자원 확보 계획과 보복 조치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국의 강력한 타격과 강력한 대응 전략은 중국의 행동에 직면한 한국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2차 대전 이후 중국과 한국 간의 긴장은 충격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발전을 파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반전이 일어나면서 중국에 강력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두 번째로 큰 원전 운영 국가가 되기 위해 야심차게 수많은 자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양국의 잠재적인 위험과 위험을 초래합니다. 또한 리튬 시장에서의 중국의 지배력은 한국의 제2의 전쟁 산업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